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개발자 생존 전략. 개발자는 매우 부지런한 직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실전은 이제 아주 약육 방식이에요. 생존 전략이 몸에 잘 배어 있지 않으면 그저 그런 개발자가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회사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랑 이제 운명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가 망해서 다른 프로젝트로 가야 되는데 못하면 이제 소문이 좀 나가지고 점점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생존 방법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기만의 지식 습득법, 이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독서. 제가 독서는 좀 많이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거 좀 기본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거고 자주 안 변하는 것들은 독서를 통해서 습득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요. 예를 들면 좋은 설계 원칙이라든지 프로그래밍 습관, 코딩 습관이라든지 개발 방법론이나 알고리즘,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이렇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을 습득하기에 굉장히 좀 유리한 게 독서고요. 제가 그런 책들도 많이 또 추천을 해드렸죠. 두 번째는 이제 문서예요. 도큐먼트인데 이거는 응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주 변하는 기술들, 트렌드를 따라가는 기술들, 좀 이론보다는 이제 적용하는 게 중요한 어떤 언어나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독서보다는 공식 사이트의 문서가 최고인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이 파이썬을 배우고 싶어. 파이썬 공식 사이트 가서 튜토리얼 보는 게 더 알찬 최신 정보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더 많고, 두 번째는 내가 윈도우의 API를 가지고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 MSDN이라는 사이트 가서 거기 API 이제 명세서 이제 읽으면서 개발을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안드로이드 앱에 이제 어떤 광고를 넣고 싶다. 그냥 구글 사이트 가가지고 광고 관련된 애드몹 API 문서를 이제 보면서 개발에 적용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유리한 방법인 거예요. 세 번째는 유튜브. 제가 전편에 이제 유튜브보다 이제 독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죠. 제가 딴소리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좀 이제 많이 보는 편인데, 유튜브 30분 보는 거하고 책 30분 읽는 거하고 습득되는 정제된 지식의 양이 다르다라고 저는 좀 약간 좀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게 유틸기라고 생각을 해요. 있으면 좋고 때론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제가 느끼기에는 트렌드 추적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최신 기술들이나 동향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는데, 그래서 넓게 공부를 하기 전에 공부 범위를 좁혀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싶고 어떤 기술을 파고 싶은데 이 범위를 좁히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빨리 좁히고, 좁힌 내용이 어떤 트렌드나 빨리 어떤 응용해야 되는 기술이라면은 그 관련된 기술의 그 공식 사이트 도큐멘터를 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근본적인 지식이나 지혜에 대한 거다라고 하면은 책을 찾아보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생존 전략은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라. 기술 중에 필살기 같은 거예요. 일을 하면서 제일 좋은 평가는 이런 것 같아요. 실력 있고 의사소통 잘 되는 사람이다. 이 평가에 포함되는 이제 키워드는 전문성과 협업이거든요. 이게 되려면은 일단 한 분야는 깊게 파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굉장히 빨리 개발해. 버그 없는 코드를 잘 만들어. 원인 분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 개발 문서를 작성을 할 때 빈틈없이 잘 작성을 해. 이런 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어떤 타인에 대한 타적인 기술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팀을 위해서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나 자동화 툴 같은 걸 잘 개발을 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 되게 빛나게 해줘. 혹은 특정 웹이나 DB 같은 걸 굉장히 잘 다뤄. 최신 트렌드나 기술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잘 알려줘.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하나가 있으면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돼요. 진짜 대체 불가능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실력은 약간 부족해도 같이 일하기 편한 사람이 좋은 메리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수록 인성과 협업 스킬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하거든요. 실력이 뛰어나도 협업 스킬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큰 프로젝트를 잘 안 맡겨요. 실력이 뛰어나고 경력도 많은데 협업이 잘 안 돼. 이 사람이랑 일하는 사람들 다 나가려 그래.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단독 프로젝트나 소규모 프로젝트밖에 맡길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업 스킬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중요한 전략 이제 세 번째는 실력을 유지해라. 회사 일을 잘하는 게 꼭 개발자의 실력을 보장하지 않아요. 회사 일을 잘하는 건 결국에는 회사의 특정 제품을 잘 알고 익숙한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회사 제품을 잘 아는 게 내 실력이 뛰어나다를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내가 회사 일 잘하고 제품의 어떤 이력들을 잘 안다고 나 진짜 실력 뛰어난 개발자야. 나 되게 쉽게 지금 재개발 잘하거든. 이러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빠지기 쉬운 함정이고, 내일 당장 이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신입으로 여러분 취업하려다 보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언어나 뭐 설계나 알고리즘이나 뭐 어떤 업계 표준 기술 얼마나 많이 아냐, 코딩 테스트 얼마나 잘하냐, 라이브러리 이해를 얼마나 잘하고 있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IT 업계 쪽에서는 좀 이직이 또 잦은 편이기도 하거든요. 프로젝트가 망하기도 하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망하기도 하고 새로 이제 유행하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커리어 변경을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준비된 상태여야 돼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내일 당장 이직해야 한다면 할 수 있을까? 신입이 보는 코딩 테스트를 보려고 해도 나 떨어질 것 같아. 이러면은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위기 의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영상 제가 두 줄 정리를 해드릴게요. 회사 제품을 잘하는 개발자가 아니라 실력 있는 개발자를 목표로 해라. 시간이 흐르면 현재의 실력은 과거로 멀어진다. 자, 시간이 앞으로 흐르면은 내 실력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로 멀어지는 거예요. 네, 설명드렸던 이제 생존 원칙들 잘 이제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제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